앞서까지 SN2 반응에 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선 기질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죠. 두 번째는 바로 뉴클레오 파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응성이 더 좋은 뉴클레오 파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뉴클레오 파일도 있는데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클레오 파일이 어떤 것이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냐라고 할 때 사실 뉴클레오 파일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애매하다라는 게 뉴클레오 파일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만 이 뉴클레오 파일의 반응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아직 현대화학에서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 파일의 반응성은 연력학적인 반응성과 그다음에 속도론적인 반응성을 두루뭉실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라 사실 명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강의 가이드라인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주 세부적인 뉴클레오 파일의 속성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우선 첫 번째 이겁니다. 좋은 뉴클레오 파일은 자 뉴클레오 파일의 속성이 뭐예요? 전자쌍을 일렉트로 파일한테 주는 거죠. 그럼 전자를 준다고 할 때 중요한 속성은 스스로가 전기음 송도가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전기음 송도가 커버리면 그 전자를 내가 갖지 남한테 줄 리가 없죠. 그래서 뉴클레오 파일은 전자성을 줘야 되니까 스스로 전기음 송도가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 원자 반경이 큰 원자방이 큰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은 음이온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쨌건 전자를 남한테 줘야 되니까 스스로가 전자가 풍부한 게 더 유리하겠죠. 물론 뉴클레오 파일 중에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뉴클레오 파일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뉴클레오 파일들은 음이온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기음 송도가 작은 편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음이온인 경우가 좋은 뉴클레오 파일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때 좀 재밌는 게 원자 반경이 큰 원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비유적인 얘기를 좀 하겠어요. 바로 문어. 여러분 문어 아시죠? 이렇게 다리 8개 다리고 이게 머리 말랑말랑한 그 해양 생물 문어. 우리가 이제 맛있게 그거 뭐냐면 뭐 먹을 때만 문어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양 생태계에서 문어는 상당한 포식자입니다. 왜냐하면 문어는 기본적으로 마땅한 그 천적이 별로 없어요. 얘가 왜 그렇게 힘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마땅한 천적이 없냐면 문어는 기본적으로 그 입 주변에 그 입 주변에 이게 이빨 역할을 하는 몇 개의 돌기를 제외하고는 문어는 그 뼈가 없어요. 뼈가 없어서 이 자기보다 더 힘센 녀석이 오면 이 막 바위 틈새에 이쪽으로 쏙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문어가 아주 크면 2m, 3m짜리 대형 문어도 있습니다만 걔가 뼈가 없는지라 이런 식의 조그만 바위 틈을 그대로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녀석들이 와도 쉽게 이제 은폐하고 숨을 수 있어서 천적의 어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여기 어떤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뉴클레오 파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음전하를 띠는 뉴클레오 파일이 대부분이라고 했죠. 그럼 뭐 보통은 기본적으로 전자밀도라고 하는 건 주변에 그냥 균등하게 분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테두리가 평소의 뉴클레오 파일의 전자구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떤 기질을 만납니다. 이제 그 기질 구조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 할로젠, 이 녀석이 이제 나중에 이탈기로 작동을 하고 전기음 송도가 크니까 마이너스 성격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탄소는 전기음 송도가 작아서 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사면체 중심인 sp3 혼성탄소이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바로 일렉트로파일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일렉트로파일 탄소하고 뉴클레오파일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뉴클레오파일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구름의 밀도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마치 그 문어가 조그만 바위 틈새를 이 빨려 들어가듯 들어갈 때 스스로가 뼈가 없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어떤 그 부드러운 상태로 이 바위 틈새를 들어가듯이 전자 밀도가 이 뉴클레오 파일 자체의 원자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고 이 최외곽 전자구름이 다른 플러스 센터에 의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 밀도의 이 변형이나 왜곡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굳이 뉴클레오 파일 자신의 원자에게 속해 있지 않고 외부
플러스 센터에 강한 인력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자밀도가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입체 저항이 나타나는 효과가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이런 식의 문어 대가리처럼 말랑말랑한 이런 상황일 때 이런 뉴클레오 파일이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자구름이 이제 왜곡이 되는 현상을 이제 분극화라고 하고, 이런 분극화가 잘 되는 음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 전문 용어로 소프트하다라고 합니다. 하드 소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소프트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구름의 왜곡 현상, 즉 분극 현상이 잘 나타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 문어 대가리처럼 최외곽 전자구름의 변형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음이온이 좋은 뉴클레오 파일인데, 요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쓰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최외곽 전자구름이 자기 스스로의 원자에게 매여 있지 않고 다른 플러스 센터로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접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 최외곽 전자가 원자에게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원자 반경이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은 또 이렇게 또 제가 정리를 해뒀어요. 이런 식의 음이온적 성격을 갖는 소프트한 음이온이 바로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을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자주 접하게 될 뉴클레오 파일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억수로 많은데 종종 나오는 것들이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인, 황,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뉴클레오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해서 얘네들은 정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뉴클레오 파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인과 황이 들어있는 어떤 그 뉴클레오 파일들입니다. 얘네들은 워낙 뉴클레오 파일로서의 반응성이 강력해서 꼭 음이온이 아닌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뉴클레오 파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뉴클레오 파일 랭킹,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랭킹 그 뉴클레오 파일 순서 중에 얘네들은 전부 다 5등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뉴클레오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인과 황이 나타나면 그냥 아주 굉장히 강력하고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른 뉴클레오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인하고 황은 기본적으로 다 3주기 원소들이죠. 자, 기본적으로 유기화학은 탄소와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탄소라고 하는 건 몇 주기 원소예요? 그러니까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2주기 원소로 주로 반응이 진행되는 유기화학에서 3주기 원소는 원자 반경이 큰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 황은 전기임 송도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탄소의 전기임 송도가 보시다시피 2.5, 2.6 정도거든요. 그런데 인 같은 경우가 한 2.2 정도예요. 그리고 황은 2.6 정도예요. 그래서 탄소보다 전기임 송도가 되려 작거나 탄소보다 전기임 송도가 비슷하거나 그런 수준이어서 다른 뭐 질소나 산소들에 비해서는 혹은 할로젠에 비해서는 확실히 전기임 송도도 작은 녀석들이죠. 그래서 이 인과 황은 정말로 가장 강력한 뉴클레오 파일들의 얘들이 많으니까 꼭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 황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또 자주 등장하는 뉴클레오 파일로는 바로 칼복실레이트 이온이 있습니다. 자, 칼복실레이트 이온.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런 녀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카르복실릭 애시드, 바로 산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알킬 그룹이 메틸 그룹이면 그 유명한 아세트산이 되는 거고요. 뭐 일반화학 시간에 약산의 예로 아주 많이 나오는 그 아세트산이 이 칼복실릭 애시드의 한 종류가 되죠. 자, 근데 이때 이 칼복실릭 애시드도요, 요 산소에 이런 식으로 비공호 전자쌍들이 있다고요. 비공호 전자쌍들이 있죠. 근데 이 칼복실릭 애시드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안 좋은 뉴클레오 파일입니다. 뉴클레오 파일로 쓰일 수는 있어요. 쓰일 수는 있으나 뉴클레오 파일이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뉴클레오 파일입니다. 왜냐? 자, 좋은 뉴클레오 파일의 종류가 이렇죠. 성격이 이렇죠. 근데 칼복실릭 애시드에 있는 이 비공호 전자는 산소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산소는 기본적으로 전기임 송도가 크죠.
그리고 산소는 이주기 원소이고 또 전기임성보다가 크기 때문에 원자 병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 상태로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좋은 뉴클레오파일의 종류를 어떤 성격을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칼록실릭 애시드가 뉴클레오파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는 굉장히 안 좋은 뉴클레오파일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온화를 해서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의 음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 음이온을 이걸 칼복실레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칼복실레이트 이온이에요. 그래서 칼복실릭 애시드에서 수소가 이온화를 하고 만들어진 짝염기를 칼복실레이트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칼복실레이트 이온이 이게 아주 좋은 뉴클레오파일까지는 아니어도 얘가 이제 어느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냐면 not bad nucleophile. 그래서 꽤 그럭저럭 반응할 수 있는 뉴클레오파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인황 그 정도로 강력한 건 아닌데 뭐 적절한 뉴클레오파일이어서 이 녀석이 뉴클레오파일로 반응하는 연습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복실릭 애시드를 넣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음이온 형태로 나올 때는 아 얘가 SN2 반응을 하는 뉴클레오파일로 쓰이는구나. 그러면 이게 왜 이거와는 달리 좋은 뉴클레오파일이 되느냐면 우선 음이온이 됐죠. 확실히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보다는 음이온이 돼서 전자를 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이 음이온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공명구조가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명구조에서 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요. 자, 이 파란 전자가 이리 가고 녹색 전자가 이리 가면 다시 또 녹색 전자가 이리 오고 파란 전자가 이리 오는 공명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공명구조라고 하는 건 이 분자의 최외곽 전자들의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좋은 뉴클레오파일의 속성엔 뭐가 있었죠? 바로 전자구름의 왜곡 현상 분극화가 있었죠. 그럼 이 현상을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요. 이 분극화 현상을 바로 최외곽 전자의 유동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잘 벌어질수록 소프트하고 그럴수록 좋은 뉴클레오파일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공명구조도 일종의 최외곽 전자의 유동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일종의 분극화,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분극화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최외곽 전자의 유동성 때문에 얘 역시 공명구조가 나타나면 외부의 일렉트로파일 플러센터가 나타나면 이 공명구조를 이루던 전자가 외부 플러센터로 샥 하고 전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복실릭 애시드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뉴클레오파일이었지만 예를 들어 염기성 조건에서 이온화를 해서 음이온이 돼버리면 이 칼복실레이트 이온은 꽤 적절한 뉴클레오파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뉴클레오파일로 등장하는 SN2 반응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 이것도 눈여겨봐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입체장 얘기를 한번 또 하면 아까 입체장은 어디서 얘기를 했었죠? 바로 기질에서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기질이 반응성이 좋으려면 SN2 반응성이 좋으려면 입체장이 작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입체장이라고 하는 건 꼭 SN2의 기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입체장은 전 우주에 어디에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내가 막 옷 입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입체장이 뉴클레오파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적인 구조 중에서 가장 입체장이 작은 것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선형, 길쭉한 어떤 리니어 타입의 화합물들이 기본적으로 입체장이 작겠죠. 마치 중세시대에 쓰던 무기 활이나 아니면 창 이런 것처럼 길쭉하게 생긴 애들은 기본적으로 입체장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입의 음이온, 그런 타입의 뉴클레오파일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SN2 반응에서 주로 등장하게 된 뉴클레오파일 또 예로 또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반응계에서 나왔던 사이아나이드 음이온이에요. 그거를 예로 들었던 게 요거 자체가 입체장이 작은 아주 좋은 뉴클레오파일이어서 내가 애시당초 반응계에서 소개를 했던 거고요. 그거 말고 요렇게 그래서 이제 화학식으로 쓸 때는 N3-라고 씁니다.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쓰고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 지금 비공호 전자들이 보이죠. 이 비공호 전자가 뉴클레오파일로 쓰일 수 있는데 이런 음이온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아자이드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선형 구조를 갖는 사이아나이드 그리고 아자이드 이온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좋은 뉴클레오파일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파일도 SN2 반응 속도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데 그 SN2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좋은 뉴클레오파일의 기본적인 조건은 전기임 성도가 작고 원자 변경 크고 그리고 음이온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뉴클레오파일들은 임, 황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 황. 두 번째, 칼복실레이트 이온이 종종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아주 강력한 뉴클레오파일은 아닙니다만 종종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이아나이드, 아자이드도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뉴클레오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맥머리 유기화학 책에는 이와 같은 연습 문제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교재에 나온 연습 문제니까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교재 찾으면 이 문제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서너 가지 예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얘하고 얘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 수소가 이온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온화를 해서 만들어지는 짝염기네요. 둘 중엔 어디가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일까요? 당연히 이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것보다는 이렇게 음이온이 뉴클레오파일로서의 반응성이 더 크다고 했죠. 왜냐하면 전자를 줘야 되니까 남아야 남한테 더 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는 음이온인 이 녀석이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이다. 자, 두 번째, B는 이 분자하고 이 분자를 비교했습니다. 근데 얘는 단순히 어디가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이냐를 떠나서 이 두 분자 각각의 기하학적인 어떤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질소는 보시면은 최외각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합선 3개의 비공호 전자가 한 쌍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질소는 sp3 혼성이고요. 근데 이 붕소는 최외각 전자가 3개죠. 13조 원소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붕소를 중심으로는 이런 식의 평면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붕소는 이걸로 구조가 다여서 보시다시피 평면 구조인 sp2 혼성이고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도 못하죠. 자, 뉴클레오파일은 가지고 있는 전자성을 줘야 되죠. 그러려면 여기는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서 이건 확실히 뉴클레오파일로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호 전자가 있어야 뉴클레오파일이 되죠. 정기적으로 중성이어도요. 그런데 이때 붕소는 이게 다고 더 이상의 전자가 없습니다. 즉 얘는 비공호 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붕소는 오히려 뭐로 작동을 할 수 있느냐? 옥텟을 만족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전자를 받는 일렉트로파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뉴클레오파일의 속성은 이거고요. 그래서 이 둘은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이냐가 아니라 이 둘은 반응이 가능해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바로 이 붕소 쪽으로 바로 이렇게 그냥 전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죠. 붕소에 질소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틸 그룹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메틸 그룹이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가 가지고 있는 이 파란색 전자쌍이 붕소 쪽으로 제공이 되면서 오히려 질소의 형식 전하는 1 플러스가 되고 붕소가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질소가 이제 드디어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반응이 될 정도니까 얘가 뉴클레오파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건 붕소는 일렉트로파일로 쓰이는 거, 요거는 이중결합 챕터에서도 나왔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물과 H2S. 이 둘은 보시다시피 옥텟이 똑같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가 동일하죠. 여기 있는 산소도 16조 원소고 황도 16조 원소라 최외각 전자 비치가 같아서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가 동일합니다. 앞서 뭐라 그랬어요?
인, 황 나오면 최고라고 그랬죠. 인, 황이 포함된 비공허전자는 정말로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경이 큰 원자를 포함한 어떤 그 뉴클레오 파일이 아주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 된다고 했으니까 뉴클레오 파일의 속성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D는 그 텍스트에 나오는 거여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 녀석이 아까 뭐였어요? 바로 그 칼복실릭 애시드였죠. 칼복실릭 애시드의 그 짝염기인 칼복실레이트 이온이었어요. 근데 앞서 얘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아주 강력한 뉴클레오 파일은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뉴클레오 파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공변구조가 나타난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그거에 반해서는 OH-는 얘는 어떤 속성을 갖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강염기죠. 바로 수산화 음이온입니다. 왜 NaOH, KOH 할 때 그 음이온 OH- 이온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염기라고 하는 건 음전화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러스하고의 정전기지 연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항상 그 SN2 반응밖에 될 수 없는 이런 식의 빵차 기질, 이런 식의 델타 플러스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SN2밖에 안 되는 빵차 기질에서는 이런 식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이 정전기적 인력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메틸 중심의 어떤 기질에 대해서는 확실히 강염기성 물질이 뉴클레오파일로서 반응성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기질 구조가 좀 달라지면 이 녀석이 뉴클레오파일이 아니라 염기로서 반응을 하면서 SN2 반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뭐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기질이라면 둘 중에 염기성이 큰 녀석이 더 센 뉴클레오파일로 작동한다라고 맥머리책에 돼 있고, 뭐 이런 관점으로 이 녀석의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의 반응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질소의 비공허 전자가 있는 요런 분자를 아민이라고 하는데, 아민의 비공허 전자는 기본적으로 약염기예요. 근데 그게 음이온이 되면 얘는 무지막지한 강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염기성이 강해져서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이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뭐 정기적으로 중성보다는 음이온이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인 것도 맞지만, 그냥 이런 식의 메틸 기질에 대해서는, 메테인 기질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강염기성 물질이 그냥 더 좋은 뉴클레오파일이다,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재에 직접 나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그 문제들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SN2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번째, 이탈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기라는 게 뭐예요? 기질로부터 똑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붙어 있는 게 툭툭 잘 떨어져 나올수록 또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이탈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탈기의 조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이탈기라는 게 탄소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탄소하고의 결합력이 작아야 툭툭툭 잘 떨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뭘 비교하고 있냐면, 자, BE 원래 본드 에너지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하고의 결합력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실험 데이터가.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지금 좀 써놓은 건데, 그 수없이 많은 결합 에너지 데이터 중에서 유기화학에서 필요한 탄소하고의 결합력을 쭉 지금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요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 탄소 기본 결합이 중요하죠. 이 탄소하고 탄소사슬로부터 여러 유기물들이 합성되고 뭐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준이라고 했을 때, 보시다시피 플로라이드 산소는 얘보다 결합력이 더 커요. 그러면 유기물에서는 탄소하고 탄소 결합보다 결합력이 더 크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산소하고 플로라이드는 잘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못 떨어져 나오겠습니까? 떨어져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탄소 결합력보다 결합력이 더 큰 얘들은 아주 안 좋은 이탈기가 되는 겁니다.
즉 유기화학에서는 플로라이드나 산소가 직접 떨어져 나오는 이런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라이드와 산소를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 내려면 뭐 좀 다른 걸로 변형시켜서 이제 떨어뜨려 내는 테크닉이 있고, 직접 플로라이드하고 산소를 탄소로부터 바로 제거하는 그런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애들은 탄소보다 더 결합력이 커서 이탈기로 직접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거죠. 그것에 반해 여기에 있는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 바로 3, 4, 5주기 할로젠들이죠.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탄소-탄소 결합보다 결합력이 작기 때문에 탄소로부터 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계우에서도 이탈기를 항상 브로마이드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탄소-탄소를 기준으로 염소 브로마이드 아이오다이드가 보통 유기화학 반응에서 얘기하는 이탈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 에너지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결합 에너지의 순서를 그럼 이유가 뭘까라고 약간 경향성을 살펴보면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주기 원소끼리 결합력이 크다. 자, 뭐냐면 탄소, 플로라이드, 탄소, 산소, 탄소, 탄소는 전부 다 주기율표상 2주기에 있죠. 그런데 염소는 3주기, 브로마이드 4주기, 아이오다인 5주기라는 얘기예요. 3, 4, 5주기. 그럼 어떻게 되냐면 3, 4, 5주기 원소가 관여하게 되면 탄소하고 얘네들이 3, 4, 5주기 원소들은 원자 반경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소하고의 결합 길이도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 4, 5주기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결합력이 작습니다. 원자 반경이 커지고 결합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요런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극성이 클수록 결합력이 세다. 자, 극성은 전기음성도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탄소의 전기음성도는 얼마입니까? 2.55고요. 플로라이드는 얼마예요? 플로라이드는 4.0. 이렇게 전기음성도를 생각하죠. 그럼 가장 끝에 있는 탄소 아이오다인을 생각해 보면 탄소의 전기음성도 2.5라고 했을 때 아이오다인의 전기음성도는 한 2.6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음성도는 그 차이가 크게 날수록 극성이 크죠. 그러면 이 둘은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탄소 아이오다이드 결합은 극성이 아주 작은 편이고 이쪽은 상당히 극성이 큽니다. 그런 경향성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쨌거나 뭐 이 둘을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해석할 뿐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탄소를 기준으로 이쪽이 좋은 이탈기, 이쪽이 좀 별로 안 좋은 이탈기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탈기의 첫 번째 조건, 결합력이 좀 작아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어떤 이탈기로 굉장히 더 좋냐면, 이탈기라고 하는 건 그 기질로부터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럼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져 나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음이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음전하가 그 구조 내에서 정전기적 청력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음전하를 어떤 식으로건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가질 경우 굉장히 좋은 이탈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 예로 드는 거, 거의 유기화학에서는 정말 유명한 알킬 술포네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녀석이 정말 very good 리빙 그룹이에요. 굉장히 좋은 리빙 그룹이에요. 자,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여기에 R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알킬 그룹인데요. 이 알킬 그룹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메틸 그룹일 수도 있고, 뭐 벤진으로 생길 수도 있고, 엄하게 다르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 황의 이렇게 이중결합과 산소의 황산소 이중결합과 산소 음이온이 이렇게 달려 있는 요 음이온을 알킬 술포네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알킬 부분의 이름은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황산소 이중결합의 산소 음이온인 이러한 음이온을 요 알킬 술포네이트라고 한다. 그럼 이런 녀석들이 왜 음전하를 안정화시켜서 좋은 이탈기가 되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공명 안정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중결합,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에 음전하가 이런 식으로 모든 산소에 옮겨 다니면서 음전하 밀도가 분자전지에 분산이 되고 내부 정전기적 청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유기화학 반응에서 알킬 술포네이트 이온이 나오면 얘네들은 뭐 백발백중 그냥 이탈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으니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또 하나 타입의 이탈기들은 바로 기체가 이탈기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제 SO2 기체, N2 기체, CO2 기체. 기체들은 결합력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한번 이탈돼 버리면은 푹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르 샤틀리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그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원래 기질탄소와 결합력이 크건 작건 관계없이 기체 상태로 한번 이탈되면 정반응 자발성이 아주 커서 이런 기체들이 관여하는 반응은 또 굉장히 얘네들이 그 기체들이 이탈기로 관여하는 반응은 굉장히 정반응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만 뭐 이렇게 자주 여러 분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어서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번 시험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